우리 민족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하심,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절대 잊지 말고 우리 후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는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 바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정신과 희생을 가슴에 새겨 나라 사랑의 근간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나라를 이룬 고통도 해방의 기쁨도 아비 교환의 동족 상잔도 분단의 아픔도 경험하지 못한 대부분의 세대와 차세대들이 이 나라의 중심에 있습니다.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모로 어렵고 혼란이 가중되는 전국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능히 견디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국토 방위를 튼튼히 하고 국가 안보에 전력을 다하여 강대국과 어기를 나란히 하는 진정한 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하시고, 다시는 나라를 잃는 슬픔과 과오를 범하는 일이 없게 하시어 아름다운 금수강산 우리 대한민국을 대대손손 무궁히 유산하게 하옵소서. 우리 연합회를 이끌어 가시는 이성원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역원들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광복절 기념 연합 예배와 특별 강요를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최상의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서산시 기독연합회장 김호신 목사님께 영육 강건함을 주시고 능력의 오른팔로 붙드시어 준비하신 말씀 강하고 담대히 선포케 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의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 구별하여 택하신 성민의 삶과 그 본분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어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특별 강연을 해주시는 강사 이춘근 박사님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어 시대적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평화통일은 우리 수건이자 책임이고 소명입니다. 남북이 화해와 용서, 복음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나라의 주인인 우리가 책임지고 나아갈 소명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깨달아 옳은 길로 전진하도록 준비시키고 인도하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시간 처음부터 나중까지 모든 순서마다 부족함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실 성령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에는 이봉우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내게 명령하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너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인하셨느니라. 서산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이신 김호신 목사님 나오셔서 성민이 되려 하고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5분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간단한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올해가 광복 77주년이 되는데요. 일제 36년 식민 지배하에서 광복을 맞이한 그런 그 조선의 기쁨은 말로도 글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었고요. 형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77년 많이 지났나요? 지금은요, 아주 담담해졌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담담한 것에 더 나아가서 냉담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광복절 기념 감사 예배는 학교나 관공서에서나 하는 것 아닌가요? 광복절 기념 행사를 예배를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면 교회가 타락하는 모습이 아닌가 하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광복절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야 되는, 광복절 감사하며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4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교동문에 가서 보면요, 99번에서 104번까지가 거기가 나라 사랑에 대한 주제로 교동문이 편집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8.1절에 해당되는 교동문을 찾아서 교독할 수 있습니다. 또 찬송가에 보면 찬송가 주제별로 모아놨는데 580장에서 584장까지 보면은 광복절에 부를 수 있는 찬송과 또 기타 우리 나라의 하나님이 경륜하신 그 경축일에 부를 수 있는 찬송들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행여나 했습니다. 오늘 예배에는 어떤 찬송을 부르게 될까? 참 아쉽습니다. 584장 정도 불렀으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마음이 다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교회에서요, 공회에서 이걸 광복절 예배라는 그 타이틀을 붙여놓지 않아도요,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아마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붙이진 않았어도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광복절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려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광복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요, 역사적인 사실을, 그 진실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정말 중요한 건데요. 그럴 때에 이게 하나님이 하신 손길이었고 역사였구나, 사건이었구나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순국 선열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우리에게 광복이 찾아왔다고, 주어졌다고. 맞는 말씀인가요? 틀리는 말씀인가요? 맞기도 하지만은 그것만 얘기하기에는 너무 우리 입장에서 말하는 거지요. 냉정하게 말해보면 그거 가지고 광복이 되겠냐? 여러분, 일본이 대약진을 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조선과 연관되어져서는
1986년에 이미 벌써 조일조약, 강화도조약을 맺었습니다. 천국으로부터 보호해 준대요. 말이 됩니까? 이미 생선으로 말하면 아귀라는 생선이 있죠. 아귀가 그 작은 생선의 머리를 물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머리를 삼켰어요. 여러분, 이제 머리밖에 안 삼켜졌으니까 아직 뭐 빠져나올 수 있는 길도 많이 있을까요? 이미 먹힌 거예요.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렇더라고요. 1994년에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1년 만에 대승리를 거둡니다. 1895년에 민비를 궁궐에서 시해합니다. 1896년에 아간 파천이 이루어집니다. 이거는요, 이미 머리만 먹힌 것이 아니라 반쯤 들어갔어요. 1910년에 합방이 이루어진 거는요, 꼬리까지 다 들어간 거는 그걸 보고 이제 그때서부터 계산하는 거는 이 계산이 좀 잘못됐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한 1900년서부터 시작해 볼까? 45년이에요. 민비 시해를 생각해서 5년을 더 얹어 놓으니까 그러면 한 50년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일조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69년이나 돼요. 70년 거의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2차 세계대전과 함께 일본은 이 동남아 일대를 다 침략해서 정복하는 그런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독립운동한 거 참 그거 폄하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귀한 일입니다. 정말 안팎에서, 나라 안에서 또 나라 밖에서 네덜란드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한 일들이 대단히 숭고하고 귀한 일입니다마는 그거 가지고 독립을 해방을 맞이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일본이 야욕을 내어서 미국 본토까지 공격하려다가 원자탄 맞고요, 무조건 항복해서 얻어진 일이지, 얼만큼 독립운동을 하고 얼만큼 희생하고 얼만큼 싸웠으면 우리가 차지했겠어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나라를 사랑하셔서 우리 나라에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예배드리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는요, 36년 혹은 50년, 70년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사랑하셔서 계획을 가지시고 연단하시는 과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제하에서요, 기도운동이 우리 교회에서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일제하에서도 말씀운동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기도운동, 수도운동이 더 뜨겁게 은밀하게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연단하시는 거죠. 그리고 독립운동도 독립투사들만 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다 교회가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전 세계에 복음을 역수출하려는 그런 나라로 삼으시는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끼리 얘기여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미 다 검증되어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못하는 게 뭘까요? 이제 잘하는 거 찾아보기 이전에요. 이제 그거는 내려놓고 못하는 걸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못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얼마 전에는 KF-21이 전투기입니다. 전투기가 날아오르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다고 그러죠. 방위 산업에 큰 엄청난 이제 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못하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요, 불의 민족 같아요. 뭐든지 잘해요. 열심히 있어요. 싸우는 것도 열심히 싸우고요. 사랑하고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열심히 하고요. 싸우던 거 다 그치고 이제는 그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우리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설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딱 두 가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드렸으면 합니다. 어떻게 해야 거룩한 성민이 될까요? 성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받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인데, 우리 나라를 향하신 뜻인데, 어떻게 하면 성민이 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 앞에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실제를 느끼면서 두려워 떨 줄 모르는 사람은 성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은 성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를 챙겨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누가 두려워 떠는 마음을, 이런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살펴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성민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뜨겁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 모두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 성민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의정자들과 국민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 앞에 두려워 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거룩한 성민이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우리나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로연합회 회계이신 박정규 장로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또 오늘 거룩한 이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몸과 뜻과 마음을 바쳐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헌금을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아버지여, 그들에게 더욱더 30배, 60배, 100배로 주님께서 갚아주시옵소서. 또 드려진 헌금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널리 퍼치는 그러한 물질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에는 서산제일감리교회 유벨레트 색스폰 앙상블 연주가 헌금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서산제일장로교회 신관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충만케 하심이 서산시 기독교 장로연합회 위회와 강복절 기념 연합예배에 참석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회와 조국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애국 선열들의 후손들 위해 북한 땅 지하교회 믿음의 동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8월 15일 광복절 기념 초청 강연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하시고 세계적으로도 너무나 유명하신 이춘근 박사님을 소개를 제가 해드리면 뭐 1시간 해도 다 끝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세계적으로 좋아하고 우리나라 온 국민이 좋아하는 이춘근 박사님 오늘 강연하실 때 여러분들의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희망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박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사님 크리스찬이시니까 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교회 와서 보고 이렇게 크고 애국적인 교회가 또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서울 사랑제일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는 되게 허름합니다. 여기 시설들이 아주 못해요. 우리 목사님이 항상 그러시죠. 애국 활동하느라고 교회를 미처 짓지 못했다고. 여기는 교회도 잘 짓고 애국 활동도 잘 하시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이미 벌써 봄에 여기 와서 이제 강의해 달라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제목은 평화 통일을 위한 전략인데 제가 강의 제목을 여기서 오기는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한 한반도 주변 국제 정세의 이해라고 붙였습니다. 전략 쉬워요. 우리나라가 평화 통일하려면은 이제 우리의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 적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준적이 중국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이 우리 친구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국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장 반대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통일, 강대국. 이게 우리나라가 원하는 건데 그리고 기왕이면 고구려도 한번 또 찾아올까? 근데 그거를 제일 반대하는 게 중국이란 말이죠. 그런데 평화 통일하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싫어하는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힘이 세면 됩니다. 그런데 통일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 민족끼리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통일은 분열을 우리 민족이 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민족이 분열을 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분열이 됐기 때문에 통일의 원천도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국제정치에서 찾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통일할 시기가 다가오고 잘하면 평화 통일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을 지금 하게 되는데 오늘 제가 아주 잔뜩 준비해 왔습니다. 저거 다 얘기하려면은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기 때문에 거기 딱 맞춰가지고 중요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가라는 것을 1945년, 48년에 국가를 세웠습니다. 국가라는 건 한문에서 보듯이 삐껴친 거, 그 조그만 게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작은 네모가 입이라는 뜻이에요, 입. 그리고 옆에 이상하게 쓴 게 과라고 있는데 창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큰 네모, 그걸 둘러싸고 있는 넓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한문에 해석하면은 땅 위에 사람이 창을 들고 서서 지키는 큰 땅. 그거를 우리 고등학교 책에 나오죠. 국가의 3요소, 영토, 주권, 국민. 요 입이 국민입니다.
지금도 그런 말 있죠. 너네 나라는 사람의 입이 몇 개야? 인구가 몇 명이야? 예, 국민. 그리고 창, 주권입니다. 그리고 큰 네모, 영토. 예, 참 기가 막힌 그런 한문인데 그 밑에 무라는 한문이 있습니다. 무. 군인들을 무인이라고 그러죠. 중지한다 할 때 지자에다가 창을 얹혀놓은 겁니다. 창 쓰는 일을 중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무인입니다. 이렇게 국제정치는 역설적이에요. 우리가 평화를 원하려면은 무지무지하게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야지 됩니다. 전쟁을 잘하는 나라는 평화를 지킬 수 있다라는 역설의 논리가 나오죠. 다음 페이지. 네, 다음에 보겠습니다. 저거 이제 제가 우리 학생들이 가르칠 때 쓰는 건데 탱크. 저 탱크가 현대자동차가 만든 거예요. 저게 한 대가 얼마일까? 소나타 300대입니다. 80억 원짜리예요. 그 옆에 있는 군함은 한 대에 1조입니다. 대우가 만들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비행기는 한 대에 1,000억 원인데 미국에서 60대를 사왔습니다. 이제 저거보다 더 좋은 걸 사왔는데 쟤네들을 왜 사왔을까? 저거 쓸 일을 없게 하기 위해서 산 겁니다. 저거 쓸 일은 뭡니까? 전쟁이죠. 저거는 안 쓰고서 안 써도 오래되면 버려야 돼요. 안 쓰고 버릴 때 너네들은 사업 목적이 달성되었다. 역설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평화통일은 언제 가능하냐? 우리가 힘이 상대가 안 되겠을 때, 북한이나 중국보다도 쓸 때, 중국보다 어떻게 더 세지? 미국이라는 동맹이 있으니까 세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을 일단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미국의 어떤 국제정치학자가 말이죠. 아주 재미있는 분석을 했는데 1815년부터 이제 2000년까지 그러니까 185년 동안에 지구에 있던 나라를 다시 보니까 207개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을 딱 끊어서 보니까 그 207개 중에서 32%인 66나라가 없어요. 다 죽은 거라. 그래서 저 교수가 죽은 이 나라들은 왜 죽었는가를 연구한 책이 저거 책입니다. 없어진 나라 66나라 중에서 옆 나라한테 맞아 죽은 나라가 50나라, 75%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국제정치가 썰렁한 겁니까?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야, 국가들이 184년 안에 이렇게 3분의 1이 죽었다는 소리는 30살까지 살다가 3분의 1이 죽었다는 소리나 똑같아. 사람으로 치면은. 그런데 30살에 죽을 확률이 3분의 1인데 병 왜 죽느냐 보니까 길거리 지나가다 깡패한테 맞아 죽을 확률이 75%래. 그럼 너네들은 어떻게 하고 살겠니? 학생들이 전부 다 총 차고 다니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국가들이 다 그래서 총 차고 다니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꽤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꽤 강한 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옆 나라들이 너무 강해요. 세계에서 1등은 미국인데 그 나라는 참 행복하게도 우리 편입니다. 2등이 바로 옆에 있는데 얘는 우리 통일이 싫어. 3등이 옆에 있는데 일본이 3등입니다. 세계에서. 걔도 우리 통일이 별로야. 다만 한미, 한일 관계로 일본은 그래도 한국이 통일하는데 방해할 나라는 아니다. 한국 통일을 제일 방해할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북한 이거를 압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 그것이 평화통일의 대전략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국의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이죠, 전쟁은 무조건 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책에 아주 나온 무서운 말입니다. 전쟁을 포기한 자, 무력의 사용을 포기한 자, 그렇지 않은 자의 소나기 속에 자신의 운명이 들어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50배 센 나라입니다. 국력, 종합국력이. 근데 우리는 싸우면 안 된대. 북한은 아무 때나 전쟁으로 통일하겠다고 그러고, 요 며칠 전에 김여정이 소리 지른 거 보세요. 우리를 다 쓸어버리겠다며. 한번 해볼까? 그 말 못합니까? 한번 마지막으로 붙어볼까? 그러면 전쟁 날 것 같아요? 전쟁 안 납니다. 왜? 우리가 몇십 배 세다는 걸 알거든요, 북한이. 우리가 정신자세로 올바로 갖자. 지난 몇 년 동안 그랬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서 방송을 했는데 누가 올려놨더라고요. 전쟁의 반대말은 평화가 아닙니다. 전쟁하다, 평화하다. 종류가 다른 말이에요. 평화는 목적입니다. 전쟁은 평화를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전쟁하다의 반대는 전쟁 안 하다, 즉 항복하다입니다. 전쟁의 반대는 항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전쟁입니까 평화입니까라고 국민한테 물어봐. 그럼 우리는 답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당신이 대통령하냐? 당신은 전쟁이라는 수단을 잘 활용해서 우리의 평화를 지켜줄 의무가 있어. 근데 그런 질문하면 어떡해? 라고 받아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화와 전쟁에 대해서 정확히 알자. 우리는 전쟁이라는 수단을 확실하게 갖고 있음으로써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 페이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저 사람은 이제 그 카터 대통령 때 미국 그 안보부 보좌관인데 아주 유명한 국제정치학자입니다. 저 사람이 이제 한 10년 전에 책을 썼는데 저거는 상상화가 좀 들어간 거예요. 만약 미국이 힘이 빠져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못 도와주게 될 경우에 그때 힘들어질 나라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힘들 나라가 한국이다. 그때 한국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거다. 중국 밑에 들어가서 항복하든지, 두 번째 그게 싫으면 핵폭탄 만들든지, 그게 또 좀 여의치 않으면 일본하고 힘을 합치든지. 국제정치의 원칙은 3번입니다. 큰 나라가 있을 때 좀 상대적으로 덜 센 나라 둘이 힘을 합치는 것이 국제정치의 법칙이에요. 저렇게 썼는데 우리나라 기자가 몇 달 있다가 물어봤습니다. 교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일본하고 힘을 합쳐야지. 그게 제일 좋은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저 사람은 그래도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압니다. 그게 너네들한테 쉽겠니? 그러니까 핵폭탄이라도 만들 생각을 해. 바로. 그런데 지금 뭐 미국이 힘이 빠져가지고 다른 나라를 못 도와줄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국이라는 힘을 잘 활용하면은 평화 통일을 할 수 있다라고 뭐 단언해도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저 지도가 한반도 평화와 전쟁 통일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그림인데 대한민국 여러분 보면 딱 알 겁니다. 정말 요만한 나라예요. 땅 넓이가 10만 평방입니다. 10만. 세계에서 107등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그래도 꽤 있어요. 5,200만. 그래서 세계에서 25등입니다. 여러분, 인구 25등 땅덩어리 100만짜리 나라는 땅덩어리 107등인 나라, 인구 25등인 나라는 그냥 보통 하면 세계 70등쯤 하면 됩니다. 근데 저 꼬마가 세계 10등 내지 11등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무지하게 많이 큰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10등, 11등짜리 국민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요. 왜? 북한이 붙들고 있어가지고. 북한이 매일 겁주고, 북한이 매일 싸우자고 그러고. 그래서 되게 피곤합니다. 젊은이들 다 군대 가야 되고. 그래서 통일하는 겁니다. 통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리고 지금은 도덕 문제가 통일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 군대 가는데 키 몇 센치인 줄 아세요? 여기 남학생들? 138입니다. 138이 넘으면 군대 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138. 참고로 우리나라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150 정도 됩니다. 남자가. 바로 북한 저 사람들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통일하면 힘이 세지고 그게 아니라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를 구하기 위해서 통일해야 된다. 북한에 뚱뚱한 사람 김정은이 말고 다른 사람 봤으면? 내가 학생들한테 김정은이 말고 북한 사람 뚱뚱한 사람 사진 찾아오면은 내가 내가 지은 책 한 권씩 선물로 주겠다는데 선물 받아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직. 혼자 뚱뚱해. 그래서 북한이란 나라를 저거는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데 북한도 통일 원한다고 그래요. 우리도 원한다고 그러고. 근데 왜 통일이 70년 안 됐는가? 중국 때문에 안 된 겁니다. 6.25 때 통일이 거의 될 뻔했는데 중국은 140만이 와가지고 130만, 중국군이 40만 명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통일을 막은 거예요. 왜 그럴까? 중국은 한국하고 북한하고 합쳐지는 거가 통일인데 그거는 한국 더하기 북한이 아니야. 한국 곱하기 북한이라는 나라가 생기는 거야. 큼직한 나라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일본도 그게 무서워요. 그런데 지정학이라는 거가 있습니다. 중국은 통일된 한반도는 중국의 뒤통수에 붙어있는 망치다. 지금 망치가 부러져 있어서 이게 아무런 위험이 안 돼요. 근데 이게 망치가 붙으면 머리가 깨집니다. 언제든지. 일본은 일본의 심장을 향하고 있는 단도처럼 생겼다. 단도가 부러져 있는 게 사실은 더 좋습니다. 특히 중국이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것을 망치가 붙는 일, 그리고 센 나라가 생기는 일. 심지어 중국은 김정은이 통일하는 것도 반대합니다. 왜?
지금도 말 안 듣는 놈이 통일해서 센 나라가 되면 말을 듣겠어요? 그래서 우리 중국이 우리 통일을 제일 반대하는 나라인데, 일본은 세계 3등, 중국은 2등인데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세계 1등인 미국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하였다. 왜? 중국이 커져가지고 미국한테 맞짱 던져요. 야, 미국 1등 자리 내가 가지고 싶어. 중국이 세지면은 착한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선량한 나라가 되고 신사가 될 줄 알았는데 깡패가 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이걸 더 크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크는 것을 막는데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한국을 통일시키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드를 우리가 타자. 그러면 한반도가 통일되면은, 그러면 미국은 한반도가 한반도가 너희 뒤통수를 때리는 망치라며, 그 망치를 내가 들고 있겠어? 미국이 들고 있는 겁니다. 통일하면 어떻게 미국이 그걸 들고 있을까? 국제정치의 원칙, 친구는 항상 멀리 있습니다. 적은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는 김정은이 통일해도 결국은 미국 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정학으로. 그래서 미국만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오케이, 그거 괜찮아.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나라고 민주주의 국가고 그러기 때문에 주판알만 튀기진 않는다. 주판알만 튀기면은 문재인하고 김정은하고 누가 더 낫까? 미국한테. 헷갈려요. 뭐 비슷하네. 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자유민주주의, 하나님 믿고 민주주의하는 대한민국이 통일을 해야지. 우리가 아무리 계산을 튀겨봐도 북한한테 손들어줄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요만큼 우리가 안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대강적 그림 보고서 딱, 이게 통일이,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미국 사람들이, 와, 이거 한반도 괜찮아. 얘 통일시키면 내 거야. 이걸 가지고 일본도 견제하고 중국도 견제할 수 있어. 나는 앞으로 100년 동안 세계 1등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미국의 대전략하고 우리나라의 통일하고는 같은 방향으로 지금 가는 상황이 되었다 이겁니다. 6.25 때만 하더라도 미국이 이 상황에 통일을 시켜버릴까 했는데 중공군 들어오는 거 보고 아이고야, 이거 통일하려면 힘든 거구나. 손에 흙도 묻고 피도 묻는 거구나. 그러고 몇십 년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이 중국이 더 크기 전에 어떻게 좀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되겠어. 바로 이런 전략적 무드가 우리 통일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저게 이제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인데 파란색으로 칠한 나라가 지금 다 미국 편 된 나라예요. 저쪽 탄자 들어가는 나라 다 미국 편 됐고 러시아도 사실은 미국 편입니다. 지금 중국 옆에 파란색이 다 미국 편인데 하나 남았습니다. 북한만 색깔이 달라요. 그 미국의 목표는 북한마저 파란 색깔로 칠하면은 중국 포위 작전이 끝난다. 북한도 파란색, 대한민국도 파란색, 즉 통일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이 이제 가까웠을 수 있다. 이제 통일이 우리 목사님은 3년 남았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냥 엎어집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저 뒤에 그림 나오는데 김정은이가 말이죠. 키가 167이에요. 저보다 1cm 작습니다. 근데 몸무게가 얼마인 줄 아세요? 몸무게가 136kg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담배를 4갑 펴. 그래서 심장이 벌떡벌떡 하는 놈이에요. 2018년에 나온 사진에 그렇습니다. 의사가 그놈을 딱 보면은 너 40살에 죽는다. 40살에 죽는다는데 김정은이 40살 되는 해가 2024년입니다. 그러니까 3년 남은 거죠. 그래서 그냥 막 나온 숫자가 아니라 다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나온 숫자인데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도 볼까요? 우리나라 통일은 미국이 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아주 유명한 교수입니다. 독일에서 통일한 것을 보니까 독일이 통일한 이유가 3가지가 있어요. 1. 미국이 도와줘서. 2. 독일이 돈이 많아서. 3. 독일 사람이 단결해서.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미국이 도와주고 한국이 돈이 많고 한국 사람이 단결하면 통일이 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의 도움이다.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한반도 통일은 절대 불가능하다. 아까 그 지도 보고 나오죠. 미국마저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독일 통일을 연구한 우리 한국 교수님인데 학자가 정치학자가 절대 이런 말 안 쓰는데 절대 필요하다. 미국의 도움이 그건 맞습니다. 다음 페이지. 독일 수상 헬무트 콜이 독일 통일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회고했습니다. 통일을 이루고 나니까 미국의 힘이 얼마나 막강하고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독일은 말이죠. 통일할 때 계속 미국 가서 백악관에 가서 형님 제발 통일 좀 시켜주세요. 영국과 프랑스가 막 길길이 뛰고 반대를 합니다. 형님 제가 통일하면 얌전한 나라가 될 테니까 제발 통일시켜주세요. 영국이나 프랑스가 내가 계속 깡패인 줄 알고 있는데 미국이 통일시켜주면서 영국 프랑스한테 영국 프랑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독일을 통일시켜주더라도 독일을 꾹 누르고 있을게. 독일이 통일이 1990년 10월 3일인데 그날부터 지금까지 미군 4만 명이 독일에 있습니다. 독일이 더 이상 못 가불게. 그래서 유럽의 안정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근데 독일은 내가 안 가볼게요. 제발 나 좀 통일시켜주세요. 그래서 미국이 통일시켜준 겁니다. 영국, 프랑스가 다 반대하는데도. 그것이 우리도 이제 생각해 볼 전략이죠. 다음 페이지. 저건 뭐 대추 수상이 지금 고바초프를 만나가지고 미국 놈들 돌았어요. 독일을 통일시킨대. 독일 통일되면 3차 대전 또 나는 거 아니에요? 그 미국이 말을 안 듣는데 이거 전쟁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바초프가 내가 힘이 어디 있어요? 그렇답니다. 하여간 그런 일화가 있는데 저런 그 비밀 얘기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그림입니다. 한국 더하기 북한이 한반도기 저건 건 어린 반푼도 없는 상상화입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합쳐지면은 깃발은 하나예요. 태극기 아니면 인국입니다. 저런 깃발이 나온 통일이 지구 역사에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독일 더하기 동독, 소독 더하기 동독은 통일 독일인데 그것은 소독입니다. 통일한 다음에 깃발이 소독 깃발이에요. 북베트남 더하기 남베트남은 통일 베트남인데 그것은 북베트남입니다. 저렇게 통일되는 것이지 깃발이 짬뽕 되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가 먹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만 헷갈리고 앉아 있는데 세계에 없던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우리는 통일하면은 통일된 한국의 깃발은 태극기, 통일된 한국의 국가는 애국가, 통일된 한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통일돼야 되느냐? 북한 체제는 사람을 못 먹여 살리고 자유가 없고 그리고 깡패니까. 우리는 뭡니까? 사람을 먹여 살리는 자유주의 체제, 그리고 사람이 자유롭게 사는 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는 기독교의 국론, 이승만 박사가 다 만들어 놓은 설계도입니다. 그 설계도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만큼 컸는데 이거를 북한한테 양보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에.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밤에 다시 이 광복을 생각해보고 건국을 생각해보고 통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태극기 한반도에 있다 있거는 앞으로 우리가 보지 않아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김정은이가 며칠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극복했대요. 이겼대요. 저 북한 코로나 때문에 정말 죽을 고생을 한 나라입니다. 쟤도 아팠던 모양이라 아팠는데 동생이 우리 수령님께서 지도자께서 열이 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병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 보니까 저거 병 걸렸었구나.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삐라 보냈다고 그냥 막 난리를 치는데 우리가 말이죠. 북한에다가 최근에 북한이 코로나가 창궐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요. 그런데 코로나 약 먹으면 낫는데 약이 타일레놀입니다. 열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일레놀을 왕창 미국 동포들이 어마어마하게 사가지고 보냈습니다. 그거를 북한으로 쏴줬습니다. 머리 아픈 사람, 골 아픈 사람, 열 나는 사람 이거 먹고 나라고. 나라가 못 해주니까. 근데 그 약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 남조선 놈들이 너저런 물건을 보냈는데 그 너저런 물건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묻혀서 보내서 자기네들이 병 걸렸는데 3개월 만에 다 정복하였다라는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 봐요. 저 여자, 북한에서는 여자는 끝발이 없어요. 저기야말로 여자가 끝발이 없는 나라인데
오빠 끝발 가지고 버팁니다. 저 김여정이가 어디 걸어가잖아요. 인사하는 놈이 없습니다. 남자놈 중에서. 이거 자기 오빠 때문에 그냥 버티는 건데, 아주 앙칼진 얘기를 했죠. 한국을 다 전멸시켜버리겠다는데, 우리나라 좀, 그래도 통일부에서 재밌게 얘기했더라고요. 북한에서 저 사람이 실력으로 2인자인데, 저 사람의 상대는 한국의 통일부 차관이다 그래가지고 아주 모욕을 줘버렸습니다. 통일부 차관이 상대하면 돼요. 다음 페이지. 글자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림 보고. 북한이 열받는 사건이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8월 6일 날 여기 와 있는 미군 부대에서 말이죠. 미군 비행기에서 거기 폭탄 중에 뭐 폭탄이 되게 커요. 여러 명이 들고 와서 이제 비행기에 타는 겁니다. 그 폭탄 이름이 벙커 버스터예요. 벙커를 폭발시키는 폭탄. 그런데 그 벙커 버스터가 얼마나 힘이 세냐면은 딱 위에서 떨어지면은 60m를 파고 들어가서 터집니다. 그 60m라는 거는 15층 건물 지하 15층을 들어가서 터진다는 소리예요. 그럼 저건 누구 죽이는 폭탄이에요? 근데 저거를 비행기에다 빨리 가서 잽싸게 다는 훈련을 했는데 미군이 그거를 우리나라 텔레비한테 보여줬습니다. 이거 찍으라고. 그 김정은이가 도른 거예요. 김정은이는 집 부시는 폭탄이죠. 그 연습을 해가지고 김정은이 땅속에 숨어도 헛거예요. 15층을 뚫고 들어가서 터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훨씬 셉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마음을 잘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전쟁 난다고요? 약한 놈이 어떻게 센 놈을 이깁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말이 안 되는 그런 평화 전략을 썼는데, 평화 전략 써봤자 별로 도움이 없어요. 김여정이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현재 괴뢰 정권인 윤 정부는 지난번 괴뢰 정권이 거둬들인 삐라를 못 보내게 지난번 정부가 법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지난번 괴뢰 정부가 거둬들인 북한 삐라 날리는 것을 이 정부는 새로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둘 다 괴뢰 정부가 됐어요. 근데 이번 괴뢰 정부한테는 모욕하는 소리는 안 합니다. 전번 괴뢰 정부한테는 뭐 소대가리, 뭐 삶은 소대가리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 얘기를 못 해요. 무섭거든. 다음 페이지. 여러분, 통일되고서 통일이 2025년에도 될 수 있어요. 통일은 갑자기 정말 산사태처럼 옵니다. 김정은 죽는 날은 이번에 통일이 당연히 될 겁니다. 김정은이 도망가는 날 통일될 겁니다. 도망가도록 우리가 몰아가야 됩니다. 토끼 몰듯이. 그러면은 한국 경제가 무지막지하게 발전해요. 북한이라는 맨 땅에다가 북한은 자원과 노동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기술과 자본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게 두 개가 곱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발전을 하는데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한반도가 2050년쯤 되면은 2위가 될 수 있어요, 세계에서. 그래서 세계 1등, 2등입니다. 세계 1등, 2등 사진이에요, 2050년도에. 여기 우리 젊은 친구들은 2050년에 아직도 젊어. 28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그때까지 다 살아남아가지고 저걸 보십시다. 살아남을 수 있어요. 요새 건강이 의학이 좋아져가지고 120살까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120살까지 살라고 그런 거죠, 원래. 이제 다 우리가 잘못해갖고 줄어가지고 이런데, 대한민국, 미국과 더불어서 세계 2위까지 올라가는 나라, 그냥 상상이 아니라, 제가 시간이 너무 많으면 퍼센트까지 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진짜입니다. 전화를 보자. 통일을 이루고, 전화를 맞이하자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얘기를 한 사람이 미국에서도 알아주는 정치학자입니다. 조지 프리드맨 박사라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2014년에 서울 와가지고 저 사람이 예측한 게 다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너네들 곧 통일할 것 같아. 한국이 통일하면은 물론 대한민국이 통일하는 거죠. 무지하게 힘이 세질 거야. 중국도 일본도 되게 피곤해할 거야.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 2040년에 만주가 어떻게 될까가 너무나도 궁금해. 그때 중국은 지리멸렬해서 쩔쩔맬 거야. 그러니까 만주는 니네 거야, 그런 소리입니다.
내가 2040년에 92살인데 그때 다시 와서 내 예측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하겠어. 까지 얘기했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우리 친구입니다. 조지 프리드맨 박사라고 아주 뭐 정말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통일만 되면은 아주 괜찮은데 그 상황이 지금 아주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차기 정부가 아니라 지금 정부죠. 평화통일 강대국의 길을 가자. 우리가 평화통일 이름은 강대국이 됩니다. 오늘 통일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인구가 독일하고 같아. 오늘 통일했습니다. 우리나라 군사력이 프랑스랑 같아요. 오늘 통일했는데 우리나라 경제력은 북한이 2, 대한민국이 100. 그래서 102가 됩니다. 그래서 등수가 안 올라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북한이라는 맨 땅에다 투자하고 뭐 하고 그러면은 북한은 연평균 17% 성장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9%가 된대요. 내가 그 어느 학자가 쓴 걸 보고서 그냥 탁상 계산기로 두들겼습니다. 9년째 대한민국 경제력이 통일된 한국의 경제력이 영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된 다음에 10년 이내에 프랑스의 군사력, 독일의 인구, 영국의 경제력, 그게 세계 5등입니다. 그런데 북한이라는 맨 땅에다가 직접 투자를 하고 맹렬히 발전하게 되면은 2050년에 G2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맞는 얘기죠. 그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미국이란 나라를 제가 이번에 최신에 읽은 책인데 미국이 100년 동안 약소국이더라고요. 100년 동안. 그래서 미국 외교의 4시대라는 책인데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죠. 야, 우리는 언제 힘이 세져가지고 영국이나 독일처럼 다른 나라가 휘둘리는데 휘둘리지 않는 그런 나라가 한번 돼볼까. 그러니까 너무나 약하다는 사실에 한심해가지고 저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얼마나 강합니까? 위크파워, 약소국이 어느 날 강대국이 됐다가 어느 날 슈퍼파워, 초강대국이 됐다가 요새는 미국을 하이퍼파워라고 그럽니다. 하이퍼는 초에다 제곱한 거예요. 초강대국. 아마 조지 워싱턴이 지금 살아나서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야, 우리 후손들 잘했다, 야. 조지 워싱턴이 참 훌륭한 대통령인데 조지 워싱턴이 영어가 너무 쉬우니까 영어로 하겠습니다. It is impossible, 불가능해. To rightly govern a nation, 어느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리는 것이 불가능해. 그 다음 말, without God and the Bible. 영어 쉽죠? 하나님 없이, 성경책 없이 어느 한 나라를 올바로 다스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만든 미국 세계를 석권했습니다.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만들 때 1. 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야. 2. 이 나라는 시장경제야. 왜? 민주주의를 해야지 인간이 자유롭게 살지. 2. 시장경제를 해야지 잘 먹고 살지. 3. 그러려면 미국이 도움이 필요해. 한미동맹. 4. 그런데 정신은 기독교 정신이야. 그거로 만든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승만 박사가 정말 끝내주는 설계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까지 잘 버텨오고 세계에서 민주주의도 했고 경제발전도 했고 이제 이 꼬마가 중국도 변화시키고 북한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나라로 갈 문턱에 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걸 모순 중에 극도의 모순인데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칼로리 따지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어느 학자 얘기하면은 몸 빼려고 돈 쓰는 족속입니다. 우리는 살 빼려고 돈 쓰는 족속들. 두 번째 족속은 뭐냐면은 야, 나는 살라고 먹는 거야. 밥 반찬 그런 거 필요 없어. 난 살라고 먹어. 그게 두 번째 부류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나는 다음번 밥이 올지 안 올지 몰라. 이게 세 번째 부류인데 대한민국하고 북한은 3부류, 한국은 1부류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가 잘나서? 아닙니다. 우리가 택한 제도가 좋았던 거예요. 저것들은 공산주의를 해갖고 망했고 우리는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해가지고 흥한 겁니다. 바로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통일은 우리가 하는 거고 미국의 그 역사도 그걸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다음 페이지. 예, 우리가 그 세계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발견되는 얘기가 콜럼버스가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그때 사람들은 말이죠. 한참 나가다 보면 낭떠러지겠어서 다 떨어지는 거로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콜럼버스는 야 그래도 둥그니까 쭉 가다 보면 인도가 나올 거야. 그리고 이제 인도를 가려고 저 배를 타고 나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배들이 옆으로 갔어요. 땅을 보고 갑니다. 땅이 안 보이는 데는 절대로 못 가요. 땅을 뒤로 하고는 안 갑니다. 왜? 가다 떨어지니까. 그런데 콜럼버스 팀이 그냥 땅을 뒤로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근데 갔을 때 콜럼버스가 그 이사벨라 여왕한테 배를 3척 빌렸는데 맨 처음에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사벨라 여왕이 700년 만에 정말 그 이슬람을 쫓아내고 그게 1492년이에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했는데 어떤 젊은 친구가 오더니 저기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전파하겠다고 그러네. 그래서 배를 3척을 내준 겁니다. 그 배를 타고 가고 가는데 2달 갔는데도 땅이 안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선원들이 무서워가지고 콜럼버스 선장을 죽이고 거꾸로 돌아가야 되겠다. 한 부하가 가르쳐줬습니다. 선장님이 계속 가서 얘네들이 무서워해서 선장님을 죽이고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 얘기를 들은 콜럼버스가 이틀만 더 가보자. 이틀만. 그러고서 땅이 안 나오면 그럼 돌아가자. 예, 그 약속을 하고서 이제 이틀을 가는데 콜럼버스 일기장에는 자기는 가슴이 터지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렸대요. 그거밖에 할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틀 만에 땅이 나왔어요. 그때. 그래서 그 땅 이름이 산살바도르인데 산살바도르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성스러운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자기를 살려준 구세주.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산살바도르라고 줬어요. 그리고 그 중에 타고 갔던 배가 한 척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건물을 졌습니다. 건물 져서 유럽 사람들이 새 땅에다 지은 첫 번째 건물인데 그 건물 이름이 라 나비다드, 더 크리스마스. 이제 조금 있으면 라 나비다드라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미국 발견의 얘기는 완전히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크리스토퍼. 이게 또 뭘까? 써보니까 CHRIST가 들어가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업고 가는 콜럼버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젊은 사람들 이름, 유럽의 젊은 남자들 이름은 전부 예수님 제자 이름이죠. 그 배반한 놈 빼놓고 전부 제자 이름들입니다. 그렇게 많아요. 저기 그러죠. 자기는 목이 터져라 기도하였다. 바로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있고 그 이후에 생긴 사람들 전부 다 청교도들이 가가지고 청교도는 또 뭐가 다르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준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어떤 사람은 천당 가면 되는데 여기서 잘 사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러는데 여기서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야 라고 믿는 청교도들이 미국이라는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부자 나라를 만든 겁니다. 청교도는 뭡니까? 맑은 크리스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청교도 정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한테도 대단히 소중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뭐 그림에 쭉쭉 넘어갈게요. 시간이 35분인데 우리 그 아주 끝내주는 국제정치학자이면서 정치가 국무총리를 했던 노재봉 교수께서 금년 1월 달에 자기 제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한국은 작은 거인이래요. 작은 거인이 뭐를 해야 되는지 북한과 중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된 세계의 제대로 된 나라로 바꿔놔야 될 사명을 담당한 우리가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간단하대요. 중국에 2억의 기독교 신자가 있는데 숨어있는 사람들 그 사람 가지고 중국을 올바른 나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은 중국이 제대로 된 기독교가 되면은 뭐가 무섭겠어요, 그죠? 네, 그런 그 기사가 금년 초에 나왔습니다. 넘길게요. 이건 뭐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고 국제 정치가 우리나라는 국제 정치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기름값 오르는 건 우리가 할 수가 없어.
저쪽에서 쌈 나면 기름값 몰라요. 그죠? 지금 서울에 보니까 2천 몇백 원까지 올라갔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올라갔다고 그러죠. 대만에서 전쟁 나면 기름값이 어떻게 될까? 기름값 없습니다. 왜? 기름이 없으니까. 대만에서 전쟁 나면 한 달 동안 배가 기름을 싣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 동네가 시끄러워서 절로 돌아와야 돼요. 그 돌아와도 무서워서 안 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전쟁 나면은 우리나라 주유소에 가면은 기름 없습니다예요. 기름 한 달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름 한 달 없이 살 수 있나? 난 못 살 것 같아요. 여기다 차 타고 왔는데 여기까지. 뭐 우크라이나 불쌍한 나라인데 그냥 넘어갈게요. 나라 잘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울면서 피난 가잖아요. 그죠? 키신저 박사처럼 무시무시한 사람은 그 앞에 사진. 야, 우크라이나 지금 항복해. 네 계속 싸우면 그 러시아가 결국은 이기죠. 강대국이니까. 미국이 가서 싸워주면 되는데 무기만 줘요. 가서 싸우진 않고. 그래서 여기 주한미군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미군이 있으니까 북한이 건드릴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아무리 미국이 무기 줘도 미국이 같이 피를 흘려주겠다라는 친구하고 그냥 무기로만 주고 싸우겠다는 친구는 다른 겁니다. 그 다음 펴줘 볼게요. 저 그림을 보면은 기적의 사진, 기적의 지도입니다. 대한민국 끝에 정말 이게 뭐예요? 요만한 파란색입니다. 요만한 자유국가고 위가 다 빨개요. 공산국가, 독재국가. 저 사진을 70년 전에 본 저 지도를 본 사람은 한국이 70년 동안 살아남는다는 게 상상이 안 가는 얘기죠. 근데 지금 우리는 G2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을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그동안 우리 선배들, 특히 이제 이 나라를 건설한 이승만 대통령, 이 나라를 부국한 박정희 대통령,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오늘의 우리의 기반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25 얘기인데, 트루만 대통령이, 저게 트루만 대통령 집이에요. 토요일 날, 우리나라 6.25가 일요일 날 났죠? 토요일 날 밤에 집에 가서 쉬고 있는데 미국 국무장관이 각각 큰일 났어요. 한국에서 전쟁이 났는데 이거는 조금 뭐 왔다 갔다가 아니라 전체에서 전쟁 난 거예요. 공산당들이 막 밀고 오고 있어요. 그날이 6월 24일 토요일 밤인데 한 9시, 10시 됐을 텐데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내가 워싱턴으로 돌아가야 되겠네. 그랬더니 외무장관이 아직 자료가 정확하지 못하니까 내일 아침에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 내일 아침까지 잘 주무세요. 장관, 내가 나를 잠을 깬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무 때나 연락을 주게. 거긴 한국하고는 시간대가 다르니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죠. 그날 그 다음날 아침까지 특별한 연락은 없고 대통령은 워싱턴으로 날라와서 정말 놀랍게 회의를 합니다. 장관들 한 100명만 놓고 이 북한 놈들 나쁜 놈들이죠. 공산당 나쁜 놈들이죠. 이놈들을 우리가 가서 군사력으로 말해야 되겠죠. 미군 육군이 가야 되겠죠. 네. 일사천리로 통과가 됩니다. 나중에 물어봤어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나라에 전쟁이 났다고 이렇게 가서 싸우는 건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한 8월 달쯤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손으로. 나는 그 장면을 읽으면서 미국 대통령들은 전부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의 결정으로 이렇게 돌리는구나 했는데 저 사람 책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날 밤 전화를 받았을 때 나는 이 전쟁을 가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스탈린이라는 소련 수상이 나를 테스트하는 거야. 소련 그놈도 한국이 중요하진 않아. 나도 한국이 중요하지 않고. 근데 이거를 건드려 봤을 때 내가 바보처럼 굴면은 스탈린은 독일을 건드릴 거야. 근데 독일을 건드리면 내가 가서 싸우지 않을 수가 없어. 3차 대전이 터져. 3차 대전을 막으려면 한국에서 가서 막아야 돼. 한국은 작은 전쟁입니다. 근데 자기가 읽었던 책은 이 세상에 어떤 큰 전쟁도 작을 때 못 막았기 때문에 터진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늘을 가리킨 거는 도대체 뭘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가 그때는 젊었어요. 그때 전쟁 나는 날 대통령한테 전부 칩니다. 전부를 치는데 뭐라고 전줄 아세요? 수백만 미국 시민들은 국가가 위기에 빠진 이때에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라고 강력하게
제언하는 바입니다. 지금 공산당들하고 맞짱을 뜨세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세계 어느 곳보다 인구 비례로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we cannot let them down. 그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쓰러지도록 허락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편지를, 그 전보를 보고 트루만 대통령이 작은 전쟁, 큰 전쟁이 확 하나님의 전쟁이 된 겁니다. 이것은 막아야 돼. 예, 그래서 막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이 하늘을 가리킨 거예요.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미군 다 뺐었는데 언제 다 뺐습니까? 49년 6월 30일 다 뺐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정치가가 지금 있는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그러는데 점령군은 왔다가 갔어요. 그 점령군은 조선을 점령하는 게 아니라 조선에 있는 일본군을 점령하러 온 겁니다. 34만 명이 한반도에 있었는데 14만 명 북한에 있었고 24만 명이 남한에 있었는데 그 24만 명을 점령하러 온 곳이 미군입니다. 그런데 나라 만들고 일본군 다 무장해제 시키고 쫓아보내고 그리고 한국 정부 쓴 다음에 갔어요. 지금 와 있는 미군은 북한이 부른 미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왔던 미군은 인천으로 들어왔고 지금 온 미군은 부산으로 들어온 미군입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군 가라는 사람들이 무슨 뭐 점령군이니 뭐니 점령군은 왔다가 갔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저 사람이 워커 장군인데, 워커 장군. 우리나라가 조거밖에 안 남았었습니다. 전쟁하고 한 달 만에. 근데 저 장군이 우리나라 장군한테, 장군, 영천에서 지면은 우린 끝이요. 그리고 끝나면은 이 나라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망명정부를 수집할 거예요. 가서. 그러니까 장군도 한국군 장군한테 저 군인 해가지고 도망갈 준비합시다. 절대로 이승만 박사한테 알려주면 안 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영천 전투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반격에 이제 낙동강에서 이제 반격의 기회를 잡은 겁니다. 그 말 했을 때가 9월 달인데 저 장군님은 12월 달에 전사했습니다. 전사한 곳이 지금 서울의 워커힐이라는 그 동네예요. 거기 워커힐이라는 호텔이 있죠. 옛날에는 워커힐이 아니지. 워커 장군이 전사해서 그 언덕을 워커 언덕이라고 붙여준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죽을 뻔하다가 미국이 살려주었다. 다음 그림 더 참. 그래서 미군이 7월 1일 날 부산에 왔죠. 근데 부산에 왔던 미군이 7월 2일 날 대전에 도착했습니다. 저게 이제 첫 번째 부대예요. 540명이 왔습니다. 저기 대대장이 스미스 중령이에요. 스미스 중령이 저 540명을 끌고 7월 5일 저기 오산에 중미령이 왔습니다. 오산 여기서 별로 멀지 않죠. 거기 와가지고 저 괴뢰군 북한군 5,000명하고 맞짱을 뜬 겁니다. 아침 7시에. 그래서 7시간 동안 전투했는데 얼마 죽었는지 아세요? 7시간 전투에 181명이 죽었습니다. 딱 3분의 1이 죽은 거예요. 하루에 540명이 왔는데 이 사람들, 난 저 사진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참 안 됐습니다. 저 젊은 친구들이 3일 후에 3분의 1이 죽었는데, 근데 그 전투를 미국이 맨 처음에는 패전으로 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북한군을 7시간 동안 막았는데 북한군이 전열을 정비하고 다시 오는데 열흘이 걸렸습니다. 열흘 동안 부산을 통해서 미군 탱크 이런 것이 왕창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이 전투는 승리야 라고 전쟁사에서 바꿔 쓴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전 미군 병사들 와가지고 지게 지고 다녔어요. 지게가 아주 상당히 괜찮은 물건이었습니다. 박격포 다 미고 다녔으니까. 그 미군은 그랬답니다. 이거는 참 좋은 물건이네. 길이 없는 곳에도 아무 데나 갈 수 있고. 영어로 지게가 없어요. 근데 지게는 영어로 이렇게 A자 모양이죠, 나무가. 그래서 영어로는 A-frame, A자 틀입니다. 그 뒤에 그 옆에 있는 그 영어는 미국 한국전쟁 기념관 가면 어디든지 써 있어요. Our nation honors her sons and daughters.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아들과 딸들에게 명예를 명예를 표합니다. Who answered the call? 부름에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부름이 뭐냐면은 to defend the nation they never knew.
그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를 도와주제. And the people they never met. 그리고 만나보지도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자는 나라의 부름에 응한 젊은 남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멋있잖아요, 그죠? 예. 저 미국 사람들 와서 3만 5천 명 죽었습니다. 하버드 대학 가보니까 거기서도 18명이 와서 죽었더라고요. 예. 걔네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뭐 물론 미국의 이익도 있죠. 세계 공산주의를 막는다는. 그렇지만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아났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도 이어지는 겁니다. 미국과 잘 손잡고서 중국을 압도하고 북한을 압도하고 평화통일을 할 수 있다. 바로 이제 그 얘기를 참 그 말도 멋있죠. 저 사진은 더 충격적이에요. 참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6남매예요. 딸 하나에 아들 6입니다. 저건 제가 하와이에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그 밑에 설명을 보니까 아들 5명이 몽땅 한국전쟁에서 근무를 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아들 5명 한꺼번에 다 전쟁터로 내보내는, 예, 이제 미국에 그 형제가 나이가 다르니까 뭐 장교도 있고 사병도 있고 공군도 있고 육군도 있고 저런 가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또 볼게요. 이게 지난 5년의 모습입니다. 그 젊은 놈이 뭐 하는 거야? 아버지 같은 대통령이 사인하는데 열중시하고 있습니다. 아들 같은 놈이 사인하는데 차렷하고 있습니다. 안 되죠. 저거는 외교상 결례입니다. 반칙이에요. 둘 다 차렷하고 쓴 게 맞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예, 저 친구랑 둘이 걸었는데 나는 저 사진을 보고 기분이 우울했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 무서워요. 저 둘이 저 다리를 도보다리라고 그럽니다. 파란 페인트로 칠한 중립국 감시단에서 만든 다리예요. 밑에 늪이 있어요. 근데 걸어가는데 42초를 걸었답니다. 42초를 걷는데 김정은이가 빨리 가서 저기 앉아요. 그래서 가서 앉은 겁니다. 근데 42초 걸으면서 김정은이가 35번 쉬었어요. 그러면 1분에 50번입니다. 1분에 50번 쉬려면은 흉내 내볼게요. 이러면 50번 나옵니다. 정상적인 어른은 18번 쉬어야 돼요. 미국 그 보고서에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김정은이가 남한 대통령을 만나서 흥분해서 숨을 몰아쉬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아까 말씀드린 거, 키가 167cm인데 몸무게가 136kg이고 하루에 담배를 내가 피기 때문에 저렇다. 그러면은 너 40살에 죽어. 40살이면은 얘가 1984년생이니까 2024년. 와, 딱 2년 남았네. 2년 생일이 1월 8일입니다. 예. 근데 지금 되게 아픈 것 같아요. 코로나도 걸리고 젊은 놈이. 저기서 뭘 했을까? 저기서 뭘 주고받았을까? 왜 우리는 모르지? 대한민국 국민이? 거기서 USB를 줬다면요. USB 지금 뭐 있는지 그 밝히라고 그러죠? 저거 누가 할까요? 저 대통령이 알 거고, 저 북한 저 뚱뚱한 친구가 알 거고, 그리고 누가 할까? 하나님이 알 거고, 미국이 합니다.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고요? 들었으니까 알지. 저걸 어떻게 듣냐고요? 저 정도는 다 듣죠. 예. 미국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저 정도는 다 듣습니다. 저 정도 얘기하는 거. 예. 그래서 미국이 아마 할 겁니다. 뭐 나중에 써먹겠죠. 예. 다음 페이지. 예.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 때는 미국이 부탁하는 걸 하나도 안 들어줬습니다. 뭐 저쪽에 좋은 국방 뭐 그런 장치 만드는 데도 안 들어가고, 그러고서 나중에 종전선언을 해달라니 미국이 들어주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 우리 지난번 정부는 원하던 것을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국가보안부도 그대로 있고 미군도 그대로 있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어요. 무능하기도 했던 겁니다. 근데 저것들은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에 평화 통일을 이룰 때까지 그냥 놔둬야 하는 것들입니다. 다음 페이지. 쭉 넘어갈게요. 이제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갖고 제가 5분만 더 할게요. 5분만. 그러면 미사일을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 때 북한이 51번 쐈습니다. 다른 대통령이 있을 땐 10번, 뭐 5번 그래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땐 51번이나 쏴서 뭡니까? 안심하고 막 갈긴 거예요. 그 실험하는 건 위험한 불장난이죠. 근데 위험한 불장난을 하면은 얻어 터질 것 같으면 못 하는데, 대한민국은 뭐
지난번 정부는 가만히 있으니까 북한이 무려 다른 번 정부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횟수의 미사일을 쏴가지고 미사일 기술이 대폭 늘었다. 그래서 그 지난 정부에 뭐 전쟁 안 나고 총 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도 잘한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 죽었잖아요. 공무원도 죽었잖아요. 공무원인데 북한 사람한테 나 남한 공무원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입니다. 근데 쏴 죽이고 불러질러 버렸죠. 코로나 바이러스 있을지 모른다고. 그리고 북한 사람들 여기 넘어오면은 북한 사람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넘어온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돌려보내? 그 사람들은 여기서 심판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헌법 보면은. 왜?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이니까 이런 그 반칙들이 지난번 정권에 있었는데 그 뒤에 그림들 몇 개 나올 겁니다. 쭉 보고 넘어가죠. 그 다음 그림. 북한이 이제 장례식 하는데 저게 우리나라의 고유의 방식입니까? 저거는 무슨 핑계인 줄 아세요? 미국이 말이죠. 바이든 대통령 왔다 가는 동안에 너 까불면은 미국 군사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근데 한 며칠 동안 까불질 않았어요. 야, 북한이 조용히 지나는데 그랬더니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 돌아가셔서 장례식 하느라고 까불 수가 없었다라는 식으로 핑계를 댄 겁니다. 근데 저 장례식 저거 보고서 진짜 웃긴다. 끈을 뭐 이렇게 매가지고 서로 하여간 뭐 그런 쇼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쭉. 근데 사실은 그 대통령 왔을 때 북한이 꼼짝 못한 거는 그 대통령이 다음 페이지 보겠어요? 저 항공모함 2척 갖고 오고 그 다음 페이지 이거 갖고 오고 그 다음 페이지 이거 갖고 오고 그래서 꼼짝 못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저게 다 이 동네에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 까불면은 가만 안 있겠다고서 바이든이 왔을 때 모욕 주려고 핵실험하거나 미사일 쏘면 가만 안 있겠어. 지금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쭉 넘어갈게요. 하늘에 비행기들 막 떠다니고 그 다음 페이지 그림 위주로. 우리 비행기가 저거 무지막지하게 좋은 비행기인데 뜨질 않고 비행기에서 그냥 돌아요. 우웅 하면서. 근데 출격 그러면 그냥 다 뜨는 겁니다. 저거 그냥 뜨지 않고 도는 거를 코끼리 걸음마라고 그럽니다. 엘레펀트 워크라고 그러는데 미국이 다른 나라 겁줄 때 주로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북한이 미사일 막 쏴대고 그럴 때 같이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쭉 보겠습니다. 단호하게 하겠다. 저거 재밌는 그림인데 저 폭탄이 에이테킴스라는 폭탄입니다. 저거 한 방에 축구장 3개 속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일 수 있어요. 축구장 3개. 근데 북한이 미사일을 8발 쏜 날 우리가 저거를 8발 갈겼습니다. 근데 미국이 우리 것도 한 방 쏴줄게 해서 한국 거 8개, 미국 거 1개를 한국 거 7개, 미국 거 1개 쐈는데 김정은이가 미사일 쏜 그 자리까지 날아가는 걸 8개 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북한이 마음 놓고 도발을 했는데 지금은 야 이거 봐라. 그리고 저건 뭐예요? 축구장 3개에 있는 사람을 다 죽여? 그 쫄아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하늘을 요 그림 재밌어요. 20대가 서해바다를 날랐습니다. 바로 요 앞바다예요.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20대 중에서 4대는 미국 깃발을 달았습니다. 16대는 한국 깃발. 저거 나는 순간에 김정은이는 우당탕 땅속으로 들어갔다. 땅속으로 들어가지 어떡할 거야. 북한까지 가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저거는 북한까지 갔는데 평양에서 왔는지를 모르는 비행기입니다. F-35라는 스텔스. 그러니까 저 비행기를 탄 사람하고 저 비행기를 안 탄 사람은 서로 몽둥이 가지고 때리는데 한 사람은 눈을 가렸어요. 한 사람은 안 가리고. 눈 가린 사람이 눈 안 가린 놈한테 어떻게 이깁니까? 바로 제가 그런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목사님 매일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겼죠. 이겼는데 그동안 진 척하고 살았습니다. 진 것처럼 하고 살았어요. 이제 이길 겁니다. 이제 곧 평화통일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통일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지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모든 사람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북한 가서 죽고 싶으면은 성경책 크게 들고 한번 이거 걸어가면 죽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에 용감한 사람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에 선교사를 만났는데 북한에 가서 몇 년 잡혀 있다가 겨우 살아나왔는데 가서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성경을 밀수했대요. 북한에 성경을 밀수했으면 이건 완전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터가 구해줬다고 그러는데 카터가 미국 대통령이 카터가 가서 데리고 나온
그런 한국인 선교사였습니다. 그렇게 그 용감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북한에 진짜 기독교들이 있대요, 지금. 진짜 기독교들이 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너네는 그렇게 자유롭게 믿으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 북한 그 요독수용소에 한번 그 연극을 봤는데 맨 마지막 노래가 너무 충격입니다. 하나님, 남조선에만 가지 마시고 북조선에도 좀 오셔라요. 우리 북한을 복음 통일 예수왕국 만들어야 됩니다. 저 둘 중에서 누가 진짜일까요? 빨간 놈이 진짜입니다. 그 다음에 빨간 놈이 진짜고 둘은 가짜예요. 이렇게 거짓으로 가득 찬 저 나라, 우리가 이제 복음 통일 예수왕국을 해야 되는데, 이제 8.15 우리가 해방된 건 77년, 우리 건국을 기념해야 됩니다. 해방은 사실상 미국이 시켜준 거예요. 건국은 이승만 박사가 피나는 싸움 끝에, 그래서 건국 전쟁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73년 됐죠. 74년. 이걸 두 개를 다 우리가 기념을 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정말 좋은 통일국가, 강대국으로 만드는데 다시 한번 마음을 잡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강의 여기까지 하면 제 시간을 딱 마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이춘근 박사님한테 다시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8.15) 광복절 기념식을 지금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전면에 국기를 향해서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게 대하여 경례. 난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4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소절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장로연합회 회장이신 이성원 장로님께서 내빈 소개 및 대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님하고 의원님과 의장님께서 단상을 올라주십시오. 내빈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주신 김호신 목사님, 우리 연합회장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서산시 서울시와 운동본부 대표 본부장이신 백종성 목사님 오셨습니다. 오늘 환영사를 해주실 291 우리 서산 제1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또 김선성 목사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풍배 비전교회 목사님 오셨습니다. 중앙성결교회 김기봉 목사님 오셨습니다. 오늘 축도를 해주신 신관식 목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김기세 감독님 직전 감독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여러 분 오셨는데 방명록에 적질 않으셔가지고 우리 이재철 본향교회 원로 목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여러 분 오셨는데 다 이렇게 방명록에 이렇게 적은 것만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또 한번 일어나셔서 다 같이 안 부르신 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산시장님 소개합니다. 이화섭 시장님 감사합니다. 네. 김맹호 시의장님 소개합니다. 서산태안 국회의원 정책의장님이신 성일종 의원님 소개합니다. 조동식 시의원님 소개합니다. 김문수 서산시의원님 소개합니다. 강문수 시의원님 죄송합니다. 안원기 시의원님 소개합니다. 우리 이현희 도의원님, 우리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의장님 하실 때 사실 기독교 연합회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김명우 의장님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상 YMCA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서산산림조합 김원균 조합장님 모셨습니다. 서산태안축협조합장님이신 최기중 조합장님, 우리 또 태안지방의 장로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라 호원대학 대학원 학장님 모셨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기독교 연합회에서 강릉에 불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성금을 했어요. 성금을 했는데 성금을 해서 가려고 하는데 이 지역의 운산에서 또 불이 나가지고
우리 연합회에서 정말 부랴부랴 이렇게 팔종리라는 동네를 갔는데, 가서 조금 이제 전달하기 위해 갔는데, 그 동네에서 그 유지분들이 다 우리가 간다니까 다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김형식 이장님 오셨습니다. 아이고, 저기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현종성 장로님 제자십니다. 이따 끝나고 차 한잔 하고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 CTS 기독교 방송 우리 지사장님을 비롯해서 충남 미디어 방송, 기독타임지, 충청타임지, 전국연합뉴스 해서 우리 기자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기자분들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기사를 좀 예쁘게 써주시면 예쁘게 복 받습니다. 예. 우리 중앙상가 가구연 상호회장님 모셨습니다. 한대근 서산지방 감리사님 모셨습니다. 또 서경호 목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태안지방에서도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 분 오셨는데 태안지방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태안의 충청년에 남성교회 충청년 회장님 이강호 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회장님 오시고 또 백성옥 직전 회장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백성옥 직전 회장님과 우리 당진 우리 사둔 장로님, 우리 안광현 장로님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직전 회장님들 많이 이렇게 다 나오셨고, 우리 임용원들 수고하셨고, 우리 장로님들, 장로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 오늘 행사에 너무 수고들 많이 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대사를 해야 하는데, 제가 제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페이지 보시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우리 목사님 또, 원로 목사님, 이창식 목사님하고 또, 이정동 목사님 이렇게 인사 특별히 오셨네요. 원로 목사님, 우리 박종환 목사님 또 이렇게 오시고, 원로 목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11월 달에 우리 장로님들 부부가 원로 목사님들 모시고 청와대 한번 가려고 합니다. 그때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환영 인사하고 격려사 있겠습니다. 서산 제1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구일 목사님께서 환영 인사해 주시고요. 서산시 성시화 운동본부 대표본부장이시고 서산 이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백종성 목사님께서 격려사 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충근 박사님의 귀한 강의에 큰 은혜 받았고, 우리 김호수 목사님께서 귀한 설교해 주셔서 감사하고, 환영사는 순서지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인사로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다 순서주로 가름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도 순서지에 나와 있는 거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꼭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만을 바라보고 살죠.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광복 있기까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광복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정말 이 시대 영적으로 사단에게 빼앗긴 그들에게 영적인 광복, 영적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이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사 순서이신데요. 우리 서산시 기독교연합회장이시면서 서산 소망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호신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서산시 기독교 장로연합회에서
23번째로 오늘 이렇게 광복절 강연에 또 예배를 주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귀한 일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치 우리 장로님들이 머리에다가 흰띠 이렇게 질끈 동여매고 막 독립운동하는 그런 기분도 들고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 광복절이 퇴색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지켜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어서 서산시 시장이신 이완섭 시장님, 서산시의회 의장이신 김맹우 의장님, 서산태안 국회의원이신 성일중 의원님의 순서대로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오늘 제 77주년 광복절 기념 연합 예배에서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우리 이춘근 박사님 말씀 감명 깊게 잘 들으셨죠? 예, 희망이 생기시죠? 예, 오늘은 희망을 갖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귀한 걸음 해주신 이춘근 박사님, 또 소중하고 희망을 주시는 고귀한 말씀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환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신 우리 서산시 기독교연합회 장로연합회 이성원 회장님을 비롯한 장로님들 한 분 한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한 성전을 허락해 주신 291 담임 목사님 그리고 많은 가족 여러분들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반갑고 또 고맙습니다. 여기를 들어오면서 광복과 애국에 대해서 짧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복, 얼마나 가슴 설레이는 말이 되겠습니까?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가 쟁취한 광복 아니겠습니까? 7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광복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헌신하고 희생한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광복을 찾았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우리는 또 다른 제2의 광복의 날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오늘 이춘근 박사님께서 다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쟁취해야 할 제2의 광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남북이라는 용어를 없애버리고 대한민국 하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제29절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앞서 가신 선열과 독립선열, 순국선열들에게 남아있는 후손들인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작은 보답이 아닌가, 또 할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또 우리 서산시 태안, 서산과 태안의 자랑스러운 국회의원이시면서 국민의힘 정책위장이신 성일종 국회의원님, 또 김맹우 서산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이현희 도의원님을 비롯한 또 우리 강문수 시의원님, 또 조동식 시의원님, 안원기 시의원님도 이렇게 오셨는데 여기 못 오신 시의원님들도 마음은 똑같이 여기에 두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산시의회 의장 김명호입니다. 광복 제70주년을 맞아 서산시 기독교장로연합회 주관으로 다 함께 기도를 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뜻깊은 기도의 시간을 마련해 주신 서단 기독교장로연합회 이성원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강연을 해주시기 위해 귀한 걸음을 해주신 이충근 박사님께도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원수협 민원서비스 제공에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계신 이완섭 시장님과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 예방과 대책, 또 설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해서 당정 협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성일정 국회의원께도 귀한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광복을 맞이한 지 벌써 7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광복절은 일제의 수탈과 억압의 사슬을 끊고 자유와 국권을 되찾는 날임을 우리는 상기해야 될 것입니다. 미완의 광복 위에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고 아직도 국토가 남과 북으로 갈라진 세계 유일의 분다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분단과 대립의 시대를 넘어 평화와 번영의 시대,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하나로 담아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계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서산시 기독교장로연합회 이성원 회장을 비롯한 장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일종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이성원 장로님 비롯해서 이